자, 이번에는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슈퍼위크라서 주말 동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우리가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던 게 바로 스냅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네. 스냅이 또라는 주제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지난 분기에도 스냅의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면서 빅테크들, 특히 메타라든지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자극되었었는데 그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주말에는 스냅의 어떤 주가가 40%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40%요?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최근에 경기가 부진해지니까 기업들이 광고비 집행을 조금 줄일 것이다. 뭐 예. 당연한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냅 주가가 40% 급락하다 보니까 메타라든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알파벳, 구글의 어떤 주가도 동시에 급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 PMI, 우리 미국은 그러니까 70%가 소비지 않습니까? 서비스 PMI가 굉장히 중요한데 52포인트에서 47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기준선이 50이기 때문에 50보다 낮다라는 거는 한 달 만에 경기 확장에서 경기 침체로 미국의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조금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광고비부터 줄이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지출. 비용을 좀 줄여나가게 예.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지 않겠냐 싶고요. 당장 화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만 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그렇죠. 실적을 발표하고 수요일에는 메타, 예. 그리고 목요일에는 애플, 인텔, 아마존까지 줄줄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빅테크, 그러니까 빅데이라고 할까요? 예. 슈퍼위크로 슈퍼위크. 예, 그런 시각이 예. 굉장히 강한 한 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스닥 중심으로 좀 올라서 네. 기대감을 높였다가 주말 사이 또 한 개의 기업 실적이 확 또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굉장히 네. 조금은 약해질 수 있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바로 보시면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FOMC를 앞두고도 채권 금리, 특히 미국의 10년물이 2.8%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금리는 이번 주에 75bp를 올린다라는 게 거의 컨센서스가 예. 80%가 넘습니다. 예. 오히려 100bp 올린다라는 것까지 합치면 100% 가까운 시장의 참여자들이 75bp는 올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되려 2년물의 단기물도 내려오고 10년물은 정점이었던 3.6%에서 벌써 2.8%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시각이 변해가고 있다. 7월에는 75bp 올리는 거 누가 모르냐. 앞으로는 내년 연말에는 어쩌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연준에서는 해줄 수 있다. 이 정도의 또 기대도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렇군요.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 계속 올리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인식으로 또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빅테크들의 실적의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27일 나오는 FOMC 결과치보다는 파월의 입을 그러니까 좀 주목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기다리겠다. 즉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온 것을 확인하겠다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만약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다. 아니면 중립금리가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기준금리의 어떤 긴축이 중립금리까지 다 왔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의 뉴스가 아니면 그 코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은 7월 FOMC를 정점으로 이제는 긴축에 대한 부담을 빠르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네. 또 봐요. 오늘 저희 앵커 브리핑 2개만 해도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이슈로 시장은 또 관심이 이동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졌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네. 지난주에는 좀 호재에 예민하더니 네. 주말 사이에 또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기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FOMC와 GDP 등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기업 실적이 여러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은 네. FOMC도 있고 GDP도 발표가 됩니다. 75bp 올리는 거 알고 있고 GDP도 예상치로는 0.4%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즉 경기 침체의 어떤 공식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축소되는 분위기라서 경제 지표, 매크로 단의 이슈는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기업 실적의 발표를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스냅으로 인한 변동성은 오히려 메타와 구글이 우리는 스냅과 달라라는 뉴스 그리고 이익을 보여준다면 네. 빠르게 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 저희가 빅테크만 초점을 맞췄지만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대거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지면서 주도주 찾기가 오히려 더 좀 가열차지 않을까라는 바빠진다. 그런 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희 오늘 브리핑 보시더니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걸 보니까 또 반도체주 안 오르면 우리 시장 오늘도 재미없지 않나라는 걱정들을 하세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중심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예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상보다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네.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 실적이 스냅과는 다를 것이다. 스냅은 최근에 이익 하향 조정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라든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물론 그렇군요.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은 쇼크로 나온다면 뒤이어서 하향치 조정이 나오겠지만 자체적인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스냅과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더불어서 애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엔 또 반도체 수급과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27일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EPS가 증가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쪽의 어떤 수요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런 경기 변동성을 잘 방어하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주 후반에는 보여준다면 여러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앵커님의 브리핑 잘 들어봤고 그렇다면 이번 주 향방을 가를 자산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중심으로 저희 면밀하게 오늘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